네, 안녕하세요. 상상력 공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배경을 한번 바꿔보는 그런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 볼 텐데요. 에디트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배경을 바꿔 볼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인물과 배경이 함께 어우러진 사진에서 특정한 인물을 남겨두고 그 배경을 다른 배경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미드저니 안에서 구현을 해 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뭐 배경과 인물을 이렇게 눕기를 따서 기존에 있던 배경에 합성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내가 원하는 배경에 인물을 맞춰서 배경을 합성하면 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다. 문제가 뭐냐면 인물의 그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인물에게 비추는 키라이트가 있는데 이 키라이트에 대한 그 조명과 그 배경의 조명과 어떤 톤의 매너, 분위기가 일치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눕기를 땄는데 내가 원하는 배경과 합성을 했는데 색감이나 톤이 다르고 또 그리고 조명에 대한 분위기가 다르면 서로 이질감이 생기겠죠. 일치하지 않는 어떤 그림의 모습이 될 겁니다.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이걸 사용하면 비교적 굉장히 일치하는 배경과 인물의 합성이 어우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기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사용 기능에는 포토샵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토샵과 그리고 포토샵의 최신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2025년에 업데이트된 기능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좀 더 실제적인 합성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적용할 실사 이미지를 한 장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팩셀스라고 해서 이 팩셀스 이 사이트에는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이미지와 그리고 영상이 있습니다. 예, 이미지 사진을 다운로드 받고 자,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이제 하나를 시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에디트 기능으로 들어가서 미드저니에 그 다음에 에디트 업로디드 이미지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팩셀스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네. 자, 이제 일반적인 에디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경을 지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경을 지우고 이제 다른 배경으로 적용을 하는 방법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레이즈 이 지우개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을 지워주세요. 브러쉬 자체가 이렇게 디테일한 브러쉬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인물이 지워질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물을 지웁니다. 많이 지우면 안 되겠죠. 네, 인물의 원본 자체가 다른 이미지로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인물의 외곽만 살짝 따서 네, 이렇게 배경을 지웠습니다. 좀 외곽선 부분이 좀 거칠게 따였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이제 나중에 이 인물을 그대로 살려야 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보여드릴 기능에서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기초적인 배경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지금 먼저 한번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경에 대한 이제 장면을 저희가 연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일단 어떤 배경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연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즐겨 사용했던 미드저니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로 들어가서 이제 프롬프트를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물이 보기에는 약간 DJ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DJ가 이제 클럽에서 디제잉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진을 촬영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네, 이렇게 젊은 사람이 즐기고 있는 클럽의 풍경, 테크노 음악이 시끄럽게 들리고 디제잉 장비가 인물 주변에 설치되어 있다. 로키 조명. 자, 이렇게 제가 한번 프롬프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를 사용할 때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문장에 대한 구조 이런 것들은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디테일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요청을 하면 프롬프트 제너레이터가 알아서 문장 구조를 형성해 줍니다. 네, 지금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복사해서 자, 이제 이미지에다가 적용을 해 볼게요. 그 프롬프트 창에 미드저니 프롬프트 창에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선 이미진 프롬프트라는 항목은 지우고요. 그 다음에 종횡비도 그리고 버전도 다 지우겠습니다. 요 순수한 프롬프트만 남겨 놓을게요. 그리고 퍼스널라이즈는 꺼놨습니다. 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Submit Edit. 네,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비슷한 톤의 매너를 유지하고 있긴 한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사실적인 분위기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테크노 클럽, 사람들이 없는 테크노 클럽의 풍경. 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프롬프트 창에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요. 여기서 이미진 프롬프트는 삭제해 주시고 뒤쪽에 있는 파라미터도 지워 주십시오. 자, 그리고 종횡비를 16대 9 사이즈로 한번 늘려 볼게요. 자, 이제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Submit Edit 눌러 볼게요. 네, 다음과 같이 굉장히 사실적인 프롬프트가 이제 이미지가 생성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이 주변이 인물과 적절하게 톤의 매너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해당하는 인물의 조명과 톤과 분위기를 반영해서 이 주변에 어떤 배경들을 생성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을 이 분위기와 맞게 생성을 할 때는 반드시 인물을 바탕으로 인물을 남겨두고 인물의 톤의 매너를 참고하게 해서 주변에 있는 배경을 생성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배경 생성의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원본에는 이 사람의 머리가 이제 짧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성을 했더니 이 인물의 주변의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성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의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렇게 브러쉬로 테두리를 제거를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지나치게 이제 넘친 이 인물을 경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러한 제거 작업에서 이제 배경을 생성할 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생성, 그러니까 인물의 뭐 의상이나 인물의 어떤 외형에 미드저니가 추가적인 어떤 창의적 요소로 생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본을 해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원본을 해치지 않고 이제 작업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물을 처음에 삭제를 할 때 이렇게 인물을 이렇게 깎아서 삭제를 하지 말고 살짝 여백을 남겨두는 거죠. 네, 여백을 살짝 남겨두면 이제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이 외형은 터치하지 않고 그 살짝 남은 그 여백들의 경계를 바탕으로 이제 배경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인물을 해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인물의 여백에 대한 부분을 얘가 참고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여백에 연결되는 배경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100% 완벽하게 원하는 배경이 생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백의 어떤 배경의 어떤 일부적인 요소들을 반영해서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배경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있는 배경과는 전혀 다른 배경을 만들고 전혀 다른 톤의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 인물을 따야 합니다. 인물을 먼저 따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건 이제 여기서는 힘들고, 여러분들이 인물을 따는 툴, 온라인에서 배경을 따는 툴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토샵을 사용해서 인물을 따는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배경을 내가 살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배경들을 또 지금은 현재 이 배경들에 대한 그 부분이 인물을 포함하고 있죠. 근데 인물을 포함시키지 않고 이 부분을 이제 인물 없이 이 배경만을 남겨놓고 싶다 할 때는 또 포토샵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저장을 할게요. 그러고 이제 포토샵을 열겠습니다. 네, 포토샵을 열었습니다. 자, 저는 포토샵을 사용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리무브 BG 같은 그런 배경을 제거하는 툴을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포토샵을 사용하는 이유 기능은 이제 포토샵의 신기능을 활용해서 인물을 배경을 지우는 게 아니라 인물도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물을 지우는 방법과 배경을 지우는 방법을 제가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인물을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따는 거야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기능을 활용해서 인물을 제거하실 수가 있죠. 저는 약간 플러그인 같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사람 눕기 따는 거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아주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물을 땄습니다. 인물을 땄고요. 자, 제가 여기서 인물을 따는 거를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인물을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한 기능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포토샵 2025의 기능이라 없으신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요 툴이 이제 리무브 툴이라는 게 있는데 클릭을 하시고요. 이 상단에 이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 제너레이티브 AI on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물을 마치 마스킹을 하듯이 이렇게 인물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브러쉬 아까 미드저니에서 브러쉬로 지우는 작업과 유사하죠. 자, 이렇게 브러쉬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이 Removing Area라는 창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인물을 지우게 됩니다. 이 기능이 다른 게 뭐냐면 이 Generative Fill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물을 선택해주고 이제 삭제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 레이어 위에 그 새롭게 인물이 이 주변에 생성되는 이미지가 레이어로 생성이 돼요. 근데 이 제너레이티브 AI 기능은 레이어가 생성되지 않고 그냥 배경을 자동적으로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삭제된 부분에 창의적인 그 연관성을 고려해서 AI가 그 주변의 부분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물을 따로 띄워놓은 채로 배경을 살릴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인물이 없어진 채 배경을 온전하게 생성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물을 땄지 않습니까? 이 인물을 딴 인물을 그대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이제 투명한 배경을 가지고 이 배경을 생성하는 방법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죠. 자, 다시 새로운 화면을 열고요.
여기 New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편집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물 에디트 업로드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배경이 없는 사람만 존재하는 그런 이미지를 업로드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바로 이레이즈를 사용하지 않고 지난 프롬프트와 똑같은 프롬프트로 서밋 에디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네요. 굉장히 빠르게 나왔어요. 자, 비교적 이렇게 원본의 머리에 크게 손상을 입히지 않고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또 여기에 머리에 손상이 된 이 미드저니가 창의적인 생성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이제 좀 영향이 적은 이미지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지우지 않고도 미리 포토샵에서 배경 작업을 지우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했을 때 아까와 동일한 그런 좋은 결과물이 생성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이제 톤 앤 매너, 그러니까 배경에 대한 것과 인물에 대한 그런 조명과 분위기가 일치해야 하는 결과물이 생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배경을 다양하게 바꾸실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배경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른 프롬프트를 적용해서 다음과 같은 또 이미지를 생성을 해 보았습니다. 조금 넓은 풍경에 디제잉 박스라는 개념은 그대로 갖고 갔고요. 다만 디제잉 박스 주변이 약간 실내 경기장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 테두리가 살짝 이렇게 이질감으로 경계가 서는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브러쉬를 최소화하게 해서 제일 작게 만든 다음에 이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지우고 그냥 생성을 해주시면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치가 되는 결과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이레이즈를 적용해서 이 테두리만 수정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소는 바뀌었지만 톤 앤 매너, 분위기가 똑같은 톤 앤 매너와 이 조명과 잘 어울리는, 인물의 조명과 잘 어울리는 그런 결과물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냥 여기서 브러쉬로 이미지를 지우는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과 그리고 또 포토샵에서 그리고 리무브 비지 같은 온라인 툴을 활용해서 배경을 지우고 거기서 이제 에디트 기능을 활용해서 인물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포토샵으로 불러들여서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하면 이렇게 온전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을 또 이렇게 합성을 해서 두 개의 온전한 이미지들을 필요와 목적에 맞게 잘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병합해서 이 두 개의 AI 툴과 포토샵을 잘 활용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이제 실무에서 이제 프린트물이나 또 그러한 디자인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미드저니에서 에디트 기능을 통해서 인물과 배경을 합성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